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9쪽에 생각의 싹을 보시면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2x와 y는 이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은 한 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뭘 의미합니까? 두 함수가 만나는 순간에 교점의 x 좌표 값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되고요. 따라서 실수 x의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x는 2라는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 x가 있는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둘 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돼서요. 2를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2 대신에 로그 2의 4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4,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은 두 진수가 같아지는 순간이게 되겠죠. 그 이유는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x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y 값이 같아진다는 것은 진수가 같다는 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아래와 같은 성질을 이용합니다.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조건과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로그 a의 x1 값과 로그 a의 x2 값이 같다는 것은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는 걸로 풀어도 되고요. 역으로 진수가 같다면 로그 값도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3을 밑이 3인 로그 2 값으로 바꿔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3이라는 값은 로그의 3으로 바꾸면 3의 3으로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27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로그 3으로 같고요.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두 로그 값이 같다는 것은 여기 있는 진수가 같을 때라는 말이 되고요. x 플러스 1은 27과 같으려면 x는 26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죠. 이렇게 로그의 진수 자리에. 그러면 로그의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진수는 양수이므로 제일 중요합니다. 빠뜨리면 안 되죠.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은 0보다 큰 범위를 만족해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구한 x는 26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근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밑을 2분의 1로 바꿔주려면요. 2인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로그의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2라는 것은 밑을 2분의 1로 바꾸면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2번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둘 다 2분의 1로서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같고요.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 값이 같다는 것은 진수 값이 같다는 게 됩니다. 따라서 x-2는 4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4분의 9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진수 부분에 x가 있기 때문에 진수 부분에 지금 x가 x-2가 진수가 되죠. 그럼 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수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0보다 커야 되고요. x는 2보다 큰 범위를 만족하는 값 중에서 해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구한 4분의 9는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4분의 9는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3은 2와 같다라고 했을 때 먼저 진수 조건을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수 부분은 x-3이 되고요. 이것이 양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3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3보다 큰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3의 x-3이고요. 2라는 숫자는 로그의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로그의 3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게 되려면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대1 함수니까 진수끼리 같다는 게 됩니다. 다시 적으면 x-3이 9가 돼야 되고요. x는 12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진수 조건으로 3보다 큰지 확인해야 되죠. 진수 조건 3보다 큰 걸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의 해는 x가 1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진수 자리에 있는 2x-1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2x-1은 0보다 커야 되고요. x의 범위를 구해보면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구해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적으면 로그의 3분의 1에 2x-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밑을 3분의 1로 바꾸면 로그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는 곱하기로 하니까 계산하면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2제곱이 되어서 9가 됩니다. 다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요. 로그의 3분의 1에 2x-1은 로그의 3분의 1의 요값이 9라고 했죠. 따라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로그의 3분의 1 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 값이기 때문에 두 로그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진수 두 개가 같다는 게 되고요. 다시 적으면 2x-1은 9.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보면 x는 5가 됩니다. 이것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2분의 1보다 크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5인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60쪽에 함께 해결하기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인구는 매년 R%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현재 인구수는 A라고 했을 때 X년 후의 인구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년 후의 인구수가 지금보다 27% 증가하려면 매년 몇 %씩 증가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년 뒤의 인구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인구수를 A라고 했을 때 8년 뒤의 인구수는 x가 8이 들어가면 되죠. 그때 매년 R%씩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럼 8년 뒤의 인구수는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인구수 A, 매년 R%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요. 그런데 그 8년 뒤의 인구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보다 27% 증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A이고요. 이 현재 A의 27%는 100분의 27을 곱한 0.27A가 되겠죠. 그러면 8년 뒤의 인구수가 1.27A가 되도록 하는 R값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년 뒤의 인구수 이것은 1.27A가 되는 그런 R값을 구하란 말이 되고요. 양변에 A를 약분을 하면 이렇게 식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8제곱 안에 R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지수 자리에 8을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이 없애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여기 있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양변에 로그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8제곱은 로그의 1.27 이렇게 되면 위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탁 나가서 간편하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식이 요까지 구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양변에 이 8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문제 조건상에 로그의 1.27은 0.104라 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0.104를 넣어서 대입했더니 0.01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0.013은 또 뭐라 했습니까? 로그의 1.03과 같다 했죠. 그러면 이 값은 로그의 1.03과 같기 때문에 이 값과 같게 되고요. 밑이 10인 로그로서 같을 때는 진수끼리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1 플러스 100분의 R은 1.03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풀면 R값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3%씩 증가한다면 8년 후에 현재보다 27%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의 2013년 말의 매출액은 1,000억 원이었고요. 매년 매출액이 R%씩 증가해서 5년 뒤인 2018년 말의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R%씩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1,000억 원이어서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R% 증가하니까 1,000억 원 플러스 1,000억 원의 R% 증가 플러스에 1,000억 원에다가 R%의 비율인 100분의 R을 곱한 것만큼 증가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1,000에다가 1,000을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이 곱해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금액의 R%가 증가해야 되니까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에다가 다시 뭐가 증가되는 거죠? 이것의 R%가 증가되니까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의 R%, 다시 말해서 100분의 R을 곱한 게 되죠. 자, 그러면 같은 부분 묶어낸다 생각하면 이 부분을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1,0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R 하고요. 요것은 묶어냈을 때 1이 남으니까 1에다가 이쪽 부분 남은 거 100분의 R이 됩니다. 따라서 1000 곱하기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1년 뒤에는 요만큼이 되고요. 1제곱. 2년 뒤에는 1000 곱하기 이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년 뒤에 R%씩 증가했을 때 5년 뒤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00 곱하기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제곱이 되고요. 이것이 5,000억 원이 됐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1,000으로 나눴을 때 1 플러스의 100분의 R의 5제곱이 5가 되는 것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R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지수 5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했죠. 자, 그러면 앞에 5가 넘어가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적어보면 5 곱하기에 로그의 1 플러스의 100분의 R은 로그의 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상에서 로그 5는 0.7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을 0.7로 계산하면요. 로그의 1 플러스의 100분의 R 하고요. 0.7에다가 5가 넘어가면 5분의 1이 곱해지죠. 계산을 하면 0.14가 됩니다. 또 조건 하나 더 있죠. 0.14는 로그 1.38과 같다 했기 때문에 0.14 대신에 로그의 1.38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같기 위해서는 밑이 같은 로그일 때는 진수끼리 같다가 되죠. 따라서 1 플러스의 100분의 R은 1.38과 같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R값이 38이 나옵니다. 따라서 38%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의해서 행성의 공전 주기 T라고 하고요.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주기의 제곱은 상수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는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성의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길이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길이의 약 0.87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요. 수성의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의 길이는 R의 0.387배니까 0.387R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일 때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몇 년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 주기는 T가 1이고요. 수성의 공전 주기는 모르니까 T를 스몰 t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요. 수성과 지구의 입장에서 지구는 지금 공전 주기가 1이고 반지름이 R이죠.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1의 제곱은 K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수성 입장에서는 지금 공전 주기를 스몰 t라 했기 때문에 T 스몰 t의 제곱은 상수 K 곱하기 반지름은 뭡니까? 이것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0.387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요. T제곱은
k 곱하기 0.387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k는 r의 세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k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t제곱은 r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0.387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거랑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t제곱은 0.387의 전체 세제곱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가 되겠죠. 우선 요 위에 지수를 없애는 방법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니까 2 로그 t는 어떻게 됩니까? 3의 로그에 0.38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지금 로그 0.387 값은 요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를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로그에 3.87이 0.588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의 0.387은 로그의 3.87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해서 로그의 3.87 플러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0.58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588이랑 마이너스 1을 합한 것이 로그 0.387의 값이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4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0.412를 대입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0.4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36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양변을 2를 나누면 로그의 t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618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t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0.382가 로그 2.41입니다. 0.382. 근데 여기에서 0.382는 없죠. 근데 이걸 자세히 봤더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0.382랑 마이너스 1을 합하면 마이너스 0.61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0.382는 로그의 2.41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로그의 t는 0.382 대신에 로그의 2.41로 놓고요. 이것도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 엄청 복잡하죠. 자, 다시 적으면 로그의 t는 로그의 2.41 플러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t는 요거 두 개 곱하기를 해서 로그의 0.24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로그 값이 같다는 건 진수끼리 같다는 말이 되니까 스몰 t 값은 0.24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0.241년 1로 바꾸면 약 88일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6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요.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가 되죠. 따라서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풀 때도 방정식과 같이 밑을 갖게 한 후에 부등식을 풀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밑이 1보다 클 때 물론 진수는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로그 값이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은 밑이 같은 상태에서 오른쪽이 크다는 것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큰 쪽의 진수가 작은 쪽의 진수보다 크다는 게 되고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값이 큰 쪽이 오히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하면 오히려 작은 로그 값의 진수가 큰 진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로그 부등식을 풀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끼리의 크기 대소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 값과 반대로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1이라는 숫자를 밑이 2분의 1인 걸로 바꿔야 되죠. 따라서 1 대신에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밑이 같기 때문에 이제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밑이 작은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죠. 따라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값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작은 쪽의 진수가 더 큰 x값인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진수의 비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등식을 풀면 x는 4분의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놓쳤죠. 뭡니까? 양수, 진수의 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에서 진수는 2x-1 부분이 되죠. 따라서 2x-1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위에서 구한 4분의 3보다 작으면서 진수 조건 2분의 1보다 크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부등식을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 공통부분, 이것이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어서 해는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진수가 x 플러스 3인 로그 부등식이 되고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2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로그의 2의 x 플러스 3에다가 2는 로그의 2의 제곱으로 돼서요. 얘는 4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헷갈리기 전에 진수 조건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수 조건은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을 풀이를 하면요. 밑이 2인 로그 둘 다 밑을 같게 만들었을 때는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밑이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x의 부분에 진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의 값도 큽니다. 따라서 이쪽의 로그 값이 크기 때문에 진수도 이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유지하겠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또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진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랑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진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미지수가 둘 다 있네요. 그럼 진수 조건 둘 다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걸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되고요. 3x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서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만족하는 진수의 범위는 x는 3분의 1보다 큰 범위가 되고요. 이것이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로그의 2분의 1의 2x 플러스 1은 로그의 2분의 1의 3x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값끼리 대소관계는 진수끼리 대소관계랑 반대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이 값이 작다는 건 진수끼리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2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x, 이렇게 넘어가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수 조건도 만족하고 부등식의 해도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요. 3분의 1보다 크다가 첫 번째 조건, 진수 조건, 2보다 작다가 두 번째 조건이 되니까 겹치는 이 부분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는 3분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수가 A명인 서울의 어느 지역이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X년 후에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 지역의 관광객 수가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n년 후에 2배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x년 후에 관광객 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n년 후에는 a 곱하기 1.07의 n이 되고요. 이것이 지금의 2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a의 2배 이상인 2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a를 약분했을 때 요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수 자리의 n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앞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 사항에서 로그의 1.07은 0.03, 로그에 있는 0.3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0.03, 요거 대신에 0.3을 넣으면 요렇게 되고요. 양변을 계산을 할 수 있죠. 뭘 곱할 수 있습니까? 100을 곱하고 3으로 나누면 요렇게 n은 10 이상의 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관광객 수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을 이용하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세기인 I0,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기초로 해서 소리의 세기가 I일 때 소리의 크기 계산식은 이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소리는 평균적으로 소리의 세기가 I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리의 크기는 몇 데시벨이냐 했더니 식에 대입해보면요. 요 식에 대입해보면 10 곱하기 로그에 I0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 다음에 기차 소리의 세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소리의 크기인 데시벨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계산하면 10 곱하기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은 10의 12제곱분의 1이 되어서 계산하면 10의 로그에 10의 제곱분의 10의 12제곱이 되니까 약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10의 로그에 10의 10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지수 부분 앞으로 넘어가서 10 곱하기 10,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차의 소리는 실질적으로 관계식에 넣어서 계산했더니 100데시벨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소음의 크기가 130데시벨 이상이라고 할 때, 그러면 130 이상이라고 할 때 그 소음의 세기는 얼마인지 I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소음의 소리의 세기를 I라고 둔다면 이 공식이 넣으면 10 곱하기 로그에 I0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 소리의 세기는 모르니까 I라고 둔다면 이것이 데시벨이 되고 13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하는 I 값을 구하라는 말이 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I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에다가 로그에,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10의 12제곱분의 1이어서 올라가서 10의 12제곱 곱하기 I가 되죠. 이것이 130 이상이 되고 양변을 10을 나누면 로그에 10의 12제곱 곱하기 i는 13 이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것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에 10의 13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로그 밑이 10으로 1보다 큰 밑일 때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죠. 따라서 10의 12제곱 곱하기 i는 10의 13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양변을 10의 12제곱으로 나누면 i는 1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음의 세기는 1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 키우기 보겠습니다. 사진기는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촬영하면 플래시의 축전기를 충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축전기의 최대 용량을 Q라고 했을 때 최대로 충전했을 때 용량이 Q까지 충전된다고 합니다. 시간 T초에 따라서 충전되는 전기 용량은 Y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1번 T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T는 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변을 Q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Q분의 y는 1-10의 마이너스 k분의 t가 되고요. 우선은 이 부분을 남기고 정리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0의 마이너스 k분의 t는 1-q분의 y가 되고요.
지수 자리에 있는 요것만 남기려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서 좌변은 마이너스 k분의 t만 남겠네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1 마이너스 q분의 y가 되겠습니다. 지금 t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k만큼 곱하면 어떻게 되죠? 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의 1 마이너스 q분의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타낸 식은 무엇입니까? 이 식은 충전기를 전기 용량이 y가 될 때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 게 되죠. 자, 그러면 k가 4일 때 축전기를 최대 전기 용량 Q의 85%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4라고 했고요. 축전기의 최대 전기 용량이 85%까지 충전한다 했으니까 충전되는 전기 용량은 Y라고 했고요. 이 Y가 최대 용량 Q의 85%란 말은 0.85가 될 때 0.85Q가 될 때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하면 T는 K 대신에 4 넣고요. 로그의 1 마이너스의 Q분의 Y는 85% 충전된 0.85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0.85가 되어서 0.15가 되겠죠. 다시 적으면 T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의 0.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상에서 로그의 1.5는 0.1761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럼 로그의 0.15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로그의 0.25 값은 로그의 1.5에다가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니까요. 따라서 로그의 1.5 플러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0.1761, 요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실제로 계산하면 0.823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값 대신에 0.8239를 대입하면 t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랑 곱한 값인 3.295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5%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초가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